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시죠. 당신에게 걸려온 무심한 전화 한 통, 혹은 당신이 잃어버린 소중한 돈이 지구 반대편의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는 평범해 보이는 보이스피싱, 그 뒤편에 북한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한두 명의 범죄자가 벌이는 사기 행각이 아닌 한 국가의 생존과 안보, 심지어는 국제 질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바로 이 보이스피싱 속에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상식과 통념을 뒤엎는 이 충격적인 실체를 파헤치며 여러분의 강렬한 호기심을 자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베일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벗겨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북한의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국가의 거대한 경제 엔진으로 작동하게 되었는지, 그 탄생 배경과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의아함을 느끼실 겁니다. 과연 한 국가가 조직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북한이 처한 특수한 상황, 즉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만성적인 경제난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압박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촘촘한 경제 제재로 인해 합법적인 외화벌이 통로가 거의 막히자 북한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한 비상수단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선택한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이 그림자 경제, 즉 보이스피싱이라는 불법적인 외화벌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의 보이스피싱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소규모 범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기업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되고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평양 시내의 텅 빈 상점들과는 대조적으로 특권층의 화려한 소비 생활이 유지되는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불법적인 외화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 지도부는 이 외화벌이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은밀한 지시를 통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최고사령관이 작전을 지휘하듯 외화벌이 부서에 구체적인 목표와 할당량을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압박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지시 아래 해외로 파견된 북한의 IT 인력들은 철저히 위장된 신분을 가지고 활동하며 그들의 손에는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엄청난 액수의 달러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이 돈은 다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체제 유지와 핵무기 개발이라는 치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이처럼 북한의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거대한 경제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와 체계적인 운영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노동자들, 즉 북한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의 인력들이 어떤 감시와 압박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들의 비극적인 실상은 어떠한지 더욱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 조직의 행태를 넘어 국가의 생존이 걸린 거대한 경제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죠.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움직이는 이들, 즉 북한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의 인력들이 어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들의 감춰진 비극적인 실상에 대해 좀 더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사무직 노동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 노동자들입니다. 이 조직은 마치 군대처럼 엄격한 위계 질서와 지시 체계 속에서 운영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로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체계적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훈련시키며 최종적으로는 범죄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형태인 것이죠. 이들은 대개 해외에 파견된 IT 전문가나 무역회사 직원 혹은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인 직업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북한 정권의 명령에 따라 보이스 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일꾼들인 셈입니다. 이들은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심지어는 유럽 등 전 세계 곳곳에 비밀 거점을 마련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에 소속된 인력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은 북한 내에서도 비교적 엘리트 계층으로 분류되는
컴퓨터나 어학 실력이 뛰어난 젊은이들이 선발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국가의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해외 파견이라는 명목으로 가족과 떨어져 외로운 타국 생활을 하며 오직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성과 달성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죠. 그들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해외 생활과는 거리가 먼 철저히 감시받고 통제된 고립된 생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일반적인 콜센터나 사무실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삼엄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마치 감옥처럼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채 일해야만 하는 것이죠. 모든 통화 내용은 물론이고 컴퓨터 사용 기록, 심지어는 개인적인 대화까지도 실시간으로 감시당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거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스크립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돈을 갈취하기 위한 온갖 수법을 동원해야 하는데요. 만약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상상 이상의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의 처벌은 매우 잔혹합니다. 단순한 질책을 넘어 사상 교육을 받거나 강제 노동에 시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본국으로 소환되어 더 심한 처벌을 받거나 가족에게까지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이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지 더욱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탈북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할 당시 매일 밤 자신이 속인 피해자들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자신에게 닥칠 처벌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멈출 수 없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죠. 이처럼 그들은 가해자인 동시에 국가의 강압적인 시스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또 다른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채 오직 북한 정권이 제공하는 정보만을 접하며 세뇌당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애국적인 행위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죄책감과 함께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이러한 그림자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실상은 북한 보이스피싱의 잔혹성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는 미명 아래 철저히 희생되고 있는 것이죠. 이전 회차에서 우리는 북한의 그림자 노동자들이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비극적으로 희생되고 있는지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삶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한 국가가 불법적인 외화벌이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죠. 이제 우리는 이 문제가 개개인의 피해를 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과 국제 안보에 어떤 치명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심각한 실체 속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보이스피싱을 그저 개인의 재산을 노리는 흔한 범죄쯤으로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보이스피싱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차원을 가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릴 만큼 방대한 규모와 더없이 치밀한 전략으로 전 세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불법 자금은 단순히 김정은 정권의 사치품 구매나 특권층의 향락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진실은 이 돈이 바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라는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무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감쪽같이 빠져나간 몇백만 원, 혹은 기업의 서버를 해킹해 탈취한 수십억 원이 지구 반대편의 은밀한 지하시설에서 핵탄두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합의하고 오랜 시간 공들여 구축한 대북 제재를 교묘하게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직결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주를 봉쇄하기 위해 수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북한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고도화된 사이버 범죄를 통해 이러한 국제적 압박을 비웃기라도 하듯 은밀히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단순한 컴퓨터 해킹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고도로 훈련된 엘리트 IT 전문가들을 전 세계 곳곳에 파견하여 이장회사나 합법적인 IT 인력으로 신분을 위장시킵니다. 이들은 마치 007 영화 속 스파이처럼 활동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자금 세탁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려 했습니다. 이러한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 행각은 각국의 수사기관에게 엄청난 난관과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한 국가의 주권이 걸린 민감한 문제이기에 국제적인 수사 공조는 필수적이지만 국가 간 정보 공유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한 현실이죠. 국제사회는 이러한 전례 없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인터폴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 조직에 대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발령하며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죠.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국제 공조수사팀을 꾸려 수백만 건의 금융거래 기록을 분석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배후를 밝히기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킹 수법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어 체계를 끊임없이 강화하려 하지만 북한의 기술력은 놀랍도록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끝없이 싸우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합법적인 무역이나 다른 경제활동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가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와 생존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외화벌이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한 통의 전화 혹은 잠시 방심했던 순간 발생한 금전적 피해가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자금이 된다는 사실은 소름 끼치도록 현실적이며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 범죄의 영역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는 국제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전 세계적인 안보를 해치며 핵무기 확산이라는 인류의 가장 큰 숙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직시해야 할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잃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돈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총성 없는 전쟁에 맞서 싸우는 가장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작은 피해들이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거대한 국제적 위협의 한 조각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순간 아마 모두가 깊은 충격에 휩싸이실 겁니다. 북한의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 범죄를 넘어 국가의 존립을 위한 하나의 생존 전략이자 치밀하게 설계된 경제전쟁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은 전 세계인의 재산을 노리며 국제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고 핵무기 확산이라는 인류의 가장 큰 숙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금전적 손실 정도로 치부하며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를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차갑고도 명확합니다. 우리 손에서 빠져나간 돈 한 푼 한 푼이 결국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연료가 된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가 언젠가 우리 모두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소름 끼치도록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깊은 불안감과 함께 우리 모두의 책임감이 한층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나 자신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시스템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와 더불어 우리 각자의 경각심이 하나로 모여야만 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개개인의 정보 보안 강화는 물론 의심스러운 연락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정보 공유가 바로 이 총성 없는 전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두 번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숙제인 것이죠. 우리가 잃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그 돈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복합적인 위협에 맞서는 첫걸음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러한 불법 자금 외에 또 어떤 방법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북한의 또 다른 그림자 경제 활동을 파헤쳐봅니다. 우리가 잃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그 돈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복합적인 위협에 맞서는 첫걸음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문장으로 이전 회차가 마무리되었죠. 이제 우리는 그 이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어쩌면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일상 속 보이스 피싱 전화 한 통, 혹은 안타깝게도 누군가에게는 현실이 되었을 금전적 피해가 단순히 한두 명의 범죄자가 저지른 사기 행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 이제는 직시해야 할 때인 것이죠. 북한의 보이스피싱은 결코 단순한 사기 범죄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경제 전쟁이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평범한 범죄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본질은 전 세계인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문제로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점, 그야말로 충격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잃은 그 소중한 돈이 지구 반대편에서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를 위한 자금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있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상상만으로도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깊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보이스피싱은 이제 우리 개개인의 재산을 노리는 직접적인 위협을 넘어 국제사회의 질서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실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작은 균열이 이토록 거대한 위협으로 증폭될 수 있다는 사실, 그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이 복합적인 위협에 맞서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태도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그림자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북한의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단순히 경계해야 할 범죄를 넘어 깊이 있는 이해와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이 시스템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범죄자 몇 명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죠.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각국 정부와 수사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우리 개개인의 역할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의심스러운 연락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을 기르고 개인 정보 보안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 그리고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신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총성 없는 이 전쟁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어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는 한두 번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숙명적인 과제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파헤쳐본 북한 보이스피싱의 실체는 마치 끝나지 않은 미스터리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언제쯤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